안녕하세요. 한병주입니다. 3교시 시간에는 깃 사용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깃의 응용을 실제로 수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깃의 응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깃과 관련된 도구를 두 가지 설치했습니다. 바로 톨토이스 깃과 그 다음에 깃허브 가입을 해놓은 상태니까 저장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깃을 이용해서 톨토이스 깃을 이용해서 직접 커미트도 하고 푸시도 하고 중앙 저장소도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중앙 저장소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클로닝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용어를 좀 정리하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더라도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를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컬 저장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local repositor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하고 있는 곳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PC를 뜻하는 것 되겠습니다. 그런데 PC에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한 다음에는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원격 저장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기 직전에 있는 곳이 바로 로컬 리퍼지터리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작업소를 이제 가리켜 가지고 우리가 리모트 리퍼지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격 저장소가 되겠고요. 원격 서버에 존재하고 있는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가입했던 깃허브 같은 곳이 바로 대표적인 곳이 되겠고요. 또는 여러분이 직접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깃 서버도 이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깃허브이 쓰시다 보면은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깃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working directory, 말 그대로 작업 디렉터리라고 하는데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이고 아직 트래킹, 추적이 되지는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지라고 하는데요. 준비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버전으로 등록되기 전의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을 뜻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리퍼지터리, 디렉터리 관련된 로컬 리퍼지터리, 리모트 리퍼지터리, 워킹 디렉터리,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여러분이 깃을 직접 커맨드로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 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것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쉘의 명령들이 다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실 필요가 있겠죠. git init의 init는 initialize라고 하는 영단어 뜻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으로 폴더를 생성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편 git add는요, add니까 뭔가 추가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로컬 저장소에 바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업 디렉터리에 변경된 작업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어, 즉 준비 영역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것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저장소에다가 저장하는 것은 커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PC에 확정이 된 구역이 있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이제 커미트라고 하는데, 스테이징 에어리어, 즉 준비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로컬 저장소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것을 커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시는 미는 거고 풀은 당기는 것이죠. 푸시는 나의 PC에서부터 원격 저장소, 즉 서버로 보낼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풀은 반대로 서버에서부터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클론도 서버에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풀과 클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냐면, 클론은 아예 복제를 해와서 원래 서버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리퍼지터리를 나의 PC에 가져오는 것이고요. 풀은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 된 것들만 위주로 가져온다 할 때. 클론과 풀은 그 영역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클론에 의해서는 원래 프로젝트가 완전히 똑같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출발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깃의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깃을 실제로 이용해서 문서 관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문서 폴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커미트를 해보는 과정까지 진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중앙 저장소를 GitHub이라고 가정하고 GitHub에다가 직접 푸시까지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격 프로젝트도 같이 클로닝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아오시던 원격 프로젝트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클로닝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로그를 직접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나만의 커미트도 한번 해보고, 다만 푸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같은 창을 열고 계시다면은 GitHub 창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세요. GitHub을 열면은 여러분들 로그인 하신 바로 그 처음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GitHub의 웹페이지의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동물 아이콘이 보이죠? 그 밑에 repositories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new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ew를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저장소를 만드는 건데, 원격 저장소, remote repository를 만드는 것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만의 repository, 저장소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pository name으로 test라고 한번 해볼까요? test하고 입력하니까 test is available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repository 지금 사용 가능하다, 여러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설명을 더 적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설명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명사 특강, 실습용 이런 식으로 적어두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ubl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ublic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이 리포지터리를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퍼블릭으로 열어둘 텐데요. 기왕이면 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JCU 테스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름을 바꿨습니다. repository name을 SJCU-test라고 진행했고요. 대소문자를 좀 가려서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리포지터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프라이빗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일 때는 누구나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바로 밑에 readme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건 하지 않고 나머지는 고급 옵션이니까 ignore 파일들의 목록들 또는 라이선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추가하지 않은 채로 바로 리포지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repository를 누르니까 이렇게 creating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상단에 갑자기 read the guide라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바로 하단에 보니까 HBJ1147에 SJCU 테스트라고 하는 리포지터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리포지터리에 대한 다양한 메뉴들도 있지만 바로 밑에 퀵 셋업 부분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왼쪽 아래 Setup in Desktop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 혹은 오른쪽에 HTTPS 또는 SSH Secured Shell의 주소를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HTTPS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 HTTPS로 시작하는 모든 주소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서 한번 이것을 복제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주소 옆에 이와 같은 복사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찜찜하신 분들은 이처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복사하게 되면은 현재는 아무런 화면상의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 상태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동작은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폴더를 여러분들의 로컬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그래야 로컬 저장소에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이 주소가 현재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처럼 바탕화면에서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처럼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팝업 메뉴의 하단으로 가보면 Git 클론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git 클론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창이 나타나는데 URL에 바로 여러분들이 클립보드에 저장해 두었던 주소가 자동으로 붙여넣기가 된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디렉터리도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에 생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depth를 설정하거나 뭐 branch를 따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Git 사용자들 중에서 과거에 S서브 버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브 버전을 거의 한 10몇 년 이상 사용하다가 Git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Git의 경우에는 서브 버전으로부터 바로 컨버전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 밑에 보면은 from svn repository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서브 버전의 저장소를 그대로 Git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로그 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런 파일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로그를 보면요. git.exe의 클론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sjcu.test.git라고 하는 이런 경로를 내가 지정한 로컬 저장소에다가 클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처럼 원격 저장소에 접속을 해서 파일들을 받아오고 나서 했는데 여기 워닝이 하나 있죠. 당신은 비어있는 리포지터리를 지금 클론했다라고 경고가 나와 있고요. 소요 시간이 약 1초, 1.8초 정도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누르게 되면은 이처럼 바탕화면에 sjcu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톨토이스 git 한정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에 git이라고 하는 폴더가 항상 이렇게 숨긴 폴더로 생성이 되어 있어서 이 git 폴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git 폴더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은 이거는 톨토이스 git에 의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목적은 간단한 문서를 만들어서 원격 저장소에까지 그 변화를 반영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더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 보죠. 네, 어떤 폴더를 만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성적들을 모아두고 있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폴더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성적 폴더를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성적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몇 가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냥 텍스트 문서로 추가할 거예요. 텍스트 문서로 국어 성적을 추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어 성적을 추가했는데 이렇게 텍스트 파일이니까 그대로 적을 거예요. 뭐 2018년 1학기에는 1학기에는 뭐 75.69점 2018년 2학기에는 78.2점, 2019년 1학기에는 뭐 77.45점, 2019년 2학기에는 79.42점, 그다음에 2020년 1학기에는 뭐 현재 진행 중 TBD 이런 식으로 to be determined 이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하고 그리고 이 창을 닫겠습니다. 이 창을 닫게 되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 상태로 현재 다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요. sjcu test라고 하는 local repository, working directory에는 지금 성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성적 폴더 안에는 국어.t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지금 내가 방금 작성한 데이터가 한 단계 픽스가 되어야 되니까 원격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워킹 디렉터리 작업하던 것을 로컬 저장소에 저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기 위해서는 커미트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톨토이스 git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가보면은 여러 세부 메뉴들이 보이죠? 이런 세부 메뉴들이 있는 것들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부 메뉴 바로 위에 있는 git commit to master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 이 항목은요, 마스터라고 하는 곳으로 말 그대로 커미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버전을 따로 갈래를 치고 나와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에 바로 즉시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git commit, 그 다음에 화살표 to master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브랜치명이 달라지면 마스터 부분이 다른 것으로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처럼 네,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메시지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 파일을 어떤 것을 추가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부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추가했던 국어.txt 파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설명을 적을 수 있겠죠. 2017년 1학기부터 2020년 18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성적 기재, 2020년 1학기 성적 추가 필요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하단에 changes made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파일을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은 여러분이 자신의 작업 디렉터리에 그냥 추가만 했을 뿐이지 아직 로컬 저장소에는 반영이 된 적이 없으니까 unknown, 원격지, 지금 로컬 저장소도 내 입장에서는 원격지입니다. 원격지에는 파일이 없는데 상태를 알 수 없는 그런 파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바로 OK를 눌러서 오른쪽 아래에 커미트 버튼이 있습니다. 커미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커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미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처럼 success 하고 나옵니다. 자, git이 다른 저장소와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커미트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PC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SVS, 서브 버전이나 CV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전, 변화가 일어나고 커미트를 할 때마다 즉시 저장소에 반영이 되는 특징이 있는데 Git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내 PC 안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석세스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커미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국어하고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자, 내가 이제 커미트를 한번 한 상태인데 국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2020학년도 1학기의 성적을 기재를 안 했죠. 작업하다 보니까 한 뭐 며칠이 지나고 혹은 몇 시간이 지나고 이 데이터에 변동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저장소에도 반영을 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중앙 저장소에 반영하는 것보다도 로컬 저장소에 반영을 먼저 해두면 좋으니까 국어.txt를 열어서 방금 전에 2020년 학년도 1학기 TBD라고 된 부분에 근본 학기에 성적을 한번 내보니까 80.11점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이 나왔구나 하고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파일에 저장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저장하고 나서 이게 또 역시 여러분들의 변경사항이 바로 로컬 저장소에 반영이 된 게 아니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저장된 것을 로컬 저장소에 반영하고 확정을 지을 때에는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커미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커미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커미트하는 과정에서 자, 국어.txt를 보니까 line added, line removed,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에 modified,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자동 체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대개 커미트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기존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니까 특히 수정할 때에는 이처럼 자동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된 파일이 있다면 자동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단의 체크의 O를 반드시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 항상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죠. 국어.txt 파일에 대해서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결정되었음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께서 저자와 날짜 등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는데 저는 지금은 따로 추가는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커미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처럼 바로 커미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txt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같은 메시지도 같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처럼 기록들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윈도우 폴더 상에서 이렇게 Git을 사용할 때에는 큰 변화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화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이 팝업 메뉴에서 톨토이스 깃 하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 위에 Show Log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Show Log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나타난 것을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어.txt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처럼 added 파일을 추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국어.txt에 대해서 modified 정보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 제일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처럼 정보들이 추가가 되었고 5개의 라인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메시지, 그 다음에 그 외에 파일에 대한 메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국어.txt를 클릭해 보니까 역시 로그와 함께 내용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수정이 일어났다, 추가와 삭제가 얼만큼 되었다, 이런 정량적인 정보를 로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상태에서 바로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되돌아가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 폴더에 대해서 국어 파일을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변화는 내 PC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원격지에 원격 저장소에도 반영을 해야 그래야 원격 저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내 데이터를 가져가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원격 저장소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깃싱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깃싱크를 선택하면은 이처럼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좀 이쪽에 왼쪽에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현재는 여러분이 한 번도 푸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리진 마스터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로컬 저장소로부터 원격 저장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배웠던 용어 중에 푸시를 적용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푸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시 하시면요, 이처럼 하는데 이제 갑자기 GitHub 로그인이 나타납니다. GitHub 로그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면은 이제 원격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원격 로그인을 통해서 이처럼 원격지에다가 바로 커밋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하는데 이런 pushing to sjcu test.git이라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원격 기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 마스터에서 마스터로 이렇게 원격 기록을 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었고 약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20초가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창을 닫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커미트가 되었으면 원격 저장소에 가서도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격 저장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저장소로 가면은 현재는 아까 전에 보던 창이죠. 요 경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복사를 해서 지금 주소창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진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처럼 사이트가 좀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 방금 전에 나타났던 창은 디스미스 당시 없앴고요. 성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 로컬에서만 작업하던 것인데 원격지인 GitHub에도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성적 폴더를 한번 클릭해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진입하니까 국어.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내가 아까 적었던 그런 로그들이 이처럼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웹상에서 오른쪽에 가보면 히스토리 등을 통해서 이 폴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등을 눌러보면은 이처럼 국어.txt가 로그, 여러분들이 기재했던 로그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국어.txt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수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파일별로 커밋을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너무 로그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양별로 커밋을 해주면은 이렇게 원격지의 GitHub에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당연하지만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른 PC에 가시더라도 이 원격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다시 재활용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는 마치 뭐 드랍박스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원격 저장소를 통해서 항상 최신의 버전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번 문서 관리를 해보는 것은 진행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원격 프로젝트를 클로닝 해보는 과정 한번 가져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프로젝트를 클로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격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GitHub으로 한번 가봤는데 GitHub에서 아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GitHub 오른쪽에 가보니까 코딩 블록스 건도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프로젝트나 한번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진입해 보니까 코딩 블록스 건도라고 하는 이런 주소로 바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고, 하단으로 가보니까 코딩 블록스 건도에 대해 가지고 132개의 커미트에 16개의 브랜치가 있는 아주 대용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다양한 브랜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한번 그대로 제 PC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어요. 사실 그러려면은 가져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다운로드 하듯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론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정식으로 클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클론을 시도해 보는데요. 클론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메뉴가 밑에 쪽에 있네요. 이 주소를 가지고 클로닝을 하면 된다 하니까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클로닝 해 보겠습니다. 자, 상당한 용량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겁이 나기는 하는데요. 한번 바탕화면에 가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팝업 메뉴의 하단에 Git 클론을 눌러서 클로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딩 블록스의 곤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바로 클로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폴더도 곤도로 생성이 될 거라는 예정이 보이죠. 자, 요거 좀 내용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바로 이렇게 OK 눌러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처럼 지금부터 그 프로젝트를 바로 이렇게 클로닝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다행히 제가 좀 분석하지 않은 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프로젝트는 아니었네요. 네, 이처럼 바로 클로닝 되어서 여러분들 PC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곤도 내부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파일들이 보이는데, 저도 오늘 처음 보는 프로젝트라 폴더의 구성, 라이선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 톨토이스 깃의 시오 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로그 메시지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브랜치가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브랜치, 세컨드 브랜치가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머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한번 머지를 하고 있죠. 이런 머지를 하는 과정에서는 개발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런 토의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게다가 밑에는 과거고 위로 갈수록 최신이기 때문에 시간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머지가 발생했는지도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머지가 아주 복잡하게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브랜치에 브랜치로 이렇게 작업이 나눠지는 경향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작업들을 보았을 때 나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머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냐 하고 개발자한테 논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나중에 또 머지에서 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공개된 프로젝트를 한번 클로닝하는 과정까지도 알아보았고, 제한된 시간 동안 아주 간단한 Git의 사용법에 대해서 습득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Git에 대한 간단한 응용을 한번 학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Git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